70대, 80대 이후에는 나의 노년에 대한 생각이 많아집니다. 많은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길 원하지요.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요즘은 젊게 사는 분들이 많아 다행히도 60대까지는 건강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70세, 80세가 넘어서도 지금처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걷고, 먹고, 씻고, 화장실을 가는 당연한 일들이 어느 순간부터 힘들어진다면 나의 노후는 어떤 모습일지 걱정이 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노년의 삶은 젊을 때 쌓아온 습관과 준비에 따라 극명하게 갈립니다. 나의 생각과 다르게 현실은 아주 차갑지요. 그래서 만약 75세에서 85세의 나이에 이 8가지가 있다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요. 하지만 이것이 어렵다면 나의 노후에 관한 위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자신은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75세 이상 인구의 절반 이상이 스스로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요양시설이나 가족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지요. 노년 정신과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우리나라 역시 노인 우울증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는 무력감과 의존적인 삶은 생각만 해도 두렵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차차 지켜나가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8가지에 관해 전해드리니 꼭 끝까지 들으셔서 불행 없이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길 바랍니다. 시청하시기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는 노년에 맞는 주거 환경입니다. 노년에는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 그 시기에 맞는 주거 환경이 꼭 필요합니다. 젊을 때는 신경 쓰지 않던 부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불편해지고 때로는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고 변화하는 신체 상태에 맞춰 생활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되지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신체의 균형 감각과 근력이 약해집니다. 작은 문턱이나 미끄러운 바닥도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죠. 실제로 낙상 사고는 어르신들에게 가장 흔한 부상의 원인 중 하나이며 한 번의 낙상이 장기간의 회복을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 공간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을 위한 환경 조성이 필수적입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나의 집을 꼭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집안의 화장실은 특히 미끄럼,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공간입니다. 욕실 바닥이 젖어 있거나 비누거품이 남아있는 경우 미끄러질 위험이 큽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욕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샤워실이나 변기 옆에는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잡이는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여 사고를 줄이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샤워 의자를 활용하면 몸을 지탱하면서 더욱 안전하게 씻을 수 있지요. 만약 노후에 이사를 가거나 사는 집을 고려해야 한다면 이동이 편리한 주거 환경을 생각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어렵지 않았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커집니다. 계단이 너무 많은 주택보다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아파트나 1층, 2층 같이 단층 주택이 훨씬 편리합니다. 특히 주택을 선택할 때는 출입구가 넓고 장애물이 적은 구조인지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겨울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시기에는 생각보다 미끄럼, 사고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더불어 자동문이나 문을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는 손잡이를 설치하면 손과 손목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집안의 실내 공간 역시 안전하게 바꿔야 하는데요. 가급적 문턱을 없애고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하면 좋습니다. 침실과 거실에는 조명을 충분히 밝게 유지하여
어두운 곳에서의 사고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노년에는 빛에 대한 민감도가 낮아질 수 있으므로 밝고 부드러운 조명을 사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밤중에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 복도나 침실 주변에 간접 조명을 설치하면 더욱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겠지요. 또한 생활 편의를 높이는 요소들을 추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방에서는 서 있는 시간이 길어질 경우 피로가 쌓일 수 있으므로 조리대를 적절한 높이로 조정하거나 앉아서 요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거운 냄비나 조리도구 대신 가벼운 재질의 주방용품을 사용하면 관절의 부담을 덜 수 있으니 바꿔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특히 수납 공간은 너무 높거나 낮은 곳보다는 손이 쉽게 닿는 위치에 물건을 배치하면 더욱 편리하지요. 두 번째는 바로 노년의 건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면 많은 분들이 돈, 가족, 안정된 생활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제대로 누리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이지요. 건강이 곧 행복이다. 이 말은 많이들 들어보셨지요? 사실 건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짐을 하면서도 때때로 잊어버리거나 모르겠다, 내일부터 해야지 하며 미루기도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나면 어느 순간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지요. 이때가 되면 후회하기엔 이미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결정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요. 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여전히 활기차게 움직이고 스스로 생활하며 친구들과 만나고 취미를 즐기면서 하루하루를 보람차게 보냅니다. 반면 어떤 분들은 몸이 약해져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어렵고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힘든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원치 않더라도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거나 요양시설의 도움을 받고 생활하게 됩니다. 노년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75세에서 85세의 나이에 이것이 극명하게 차이난다고 하는데요.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젊었을 때부터,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건강을 얼마나 잘 관리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80대가 넘어서도 혼자 힘으로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고 밥을 차려 먹고 가벼운 집안일을 할 수 있다면 이미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계신 건데요. 하지만 이런 일상이 영원할 거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약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속도를 늦추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는 어쩔 수 없지라며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보면 많은 노년 의사분들은 안타까워합니다. 그냥 포기하는 것이 답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위해 작은 것부터 실천한다면 앞으로 남은 인생이 훨씬 더 활기차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의사들이 말하는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는데요. 천천히 하나하나씩 해보면 그것이 습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첫째,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근력이 감소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근력이 약해지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넘어질 수 있고 한 번 다치면 회복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 가벼운 스트레칭이라도 꾸준히 해보세요. 매일 30분씩 걷기만 해도 다리가 튼튼해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이고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둘째,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세요. 사실 나이가 들면 식욕이 줄어들기도 하고 음식도 간단하게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영양을 제대로 챙겨야 합니다. 특히 단백질과 비타민, 칼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더 쉽게 줄어들고 무엇보다 뼈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고기나 생선, 두부, 달걀을 꾸준히 드시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도 곁들이세요. 짠맛과 매운맛이 강하고 기름진 음식보다는 담백하고 영양가 있는 식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규칙적인 생활을 하세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서 변화하는 것입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기보다는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잠을 늦게 자게 되면 불면증에 걸리기도 쉬운데요. 나이가 들수록 불면증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 하루를 계획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일정 시간에 수면을 취해보세요.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해집니다. 넷째,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세요. 은퇴를 했다고 사람들을 전혀 만나지 않고 혼자 집에서 지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노년에 혼자 지내는 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몇 시간이라도 사람을 만날 필요는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이죠. 혼자 있으면 우울감이 생기기 쉽고 이는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가까운 친구와 산책을 하거나 동네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자식들에게 전화 한 통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작은 소통이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노년에도 건강하면 삶이 자유롭습니다. 인생 이막에는 이것이 더욱 소중하지요. 무엇보다도 스스로 내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양원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내 집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지낼 수 있습니다. 건강이 허락된다면 내가 원하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고 가고 싶은 곳을 여행하며 집안일도 내 손으로 할 수 있지요. 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도우미를 고용해야 하고 가족에게 의존해야 합니다. 현대에는 자식들이나 가족들 역시 바쁠 수 있기 때문에 24시간 내내 의존하는 것도 어렵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요양원에 가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일 수 있죠. 그런데 경제적인 부담이 커질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타인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는 것이 절대 편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줄어들지요. 그러니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이제라도 건강을 관리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위한 작은 실천을 시작하세요. 건강한 몸이 있다면 인생의 후반전도 더욱 즐겁고 풍요로울 것입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나빠지는 것이 아니듯 건강을 지키는 것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원만한 대화 스킬을 가진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노후의 행복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람은 사회적으로 교류를 해야 기쁨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수록 사람과의 관계가 점점 더 중요해진다고 볼 수 있죠. 이 중에서도 특히 자식과의 관계는 우리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데요. 아무리 건강하고 형편이 좋아도 자식과의 관계가 어색하거나 갈등이 생기면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자식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꾸 옛날 이야기를 반복하거나 좋은 뜻에서 조언을 건넸는데 결국 잔소리처럼 들린 적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다 겪어봐서 아는데. 그런 게 뭐가 필요하냐? 요즘 애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이런 말들이 부모 입장에서는 사랑과 걱정에서 나온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대가 다르면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우리가 살아온 경험이 늘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식들도 사람이고 독립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려 하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화의 방식을 조금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무작정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들어주는 것이죠. 또 가장 효과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80대의 어르신은
자식과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이것을 했다는데요. 바로 충고보다는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랬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아, 내 생각은 이렇지만 너의 말도 이해가 간다. 이렇게 말하면 자식들도 마음을 열고 부모님과 더 편하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 관계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결국 부모가 편안해야 자식도 부모를 편안하게 대하지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먼저 따뜻한 태도로 다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과의 대화를 조금만 부드럽게 바꿔보세요. 아주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노후의 대화 기술은 자식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행복한 노후의 비결이 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가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 목격하거나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서 서로 잘 이야기하다가도 사소한 말 한마디에 싸움이 벌어지고 그 뒤로는 얼굴도 안 보는 경우가 생기지요. 잘 살펴보면 내 의견을 상대에게 강요하려다 보니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건 틀렸어.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상대도 자기 의견을 굽히기 싫어하고 결국 대화가 논쟁으로 변합니다.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맞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소통하느냐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만약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면 이것을 메모해 놓고 하나씩 시도해 보세요. 첫째, 경청하기. 내 생각을 말하기 전에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봅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아, 그런 생각을 하셨군요 라고 말하면 상대도 존중받는 느낌을 받지요. 둘째, 공감하기. 의견이 다르더라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고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셋째, 내 의견을 강요하지 않기. 내 경험이 소중하듯 상대의 경험도 소중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 생각도 참 일리가 있네요 라고 말하면 상대도 마음을 엽니다. 넷째, 부드러운 표현 사용하기. 그건 틀렸어 보다는 내 경험은 좀 달랐어 라고 말하면 훨씬 부드럽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태도를 바꾸면 대화가 따뜻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한층 좋아질 것입니다. 결국 노후에도 좋은 대화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욱 존경을 받기 마련이며 더욱 행복한 노년 인생이 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하루,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네 번째, 인생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의 소중함을 아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건강도 중요하고 자식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오랜 세월을 함께 걸어온 배우자가 곁에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요? 사실 몇십 년을 함께 부부로 살아가다 보면 의견이 맞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다툼도 있습니다. 서로를 원망한 적도 있죠. 하지만 그런 모든 순간을 지나고 나서도 여전히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인연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입니다. 젊을 때는 누구의 희생이 더 큰지 따지기도 하고 불만도 쌓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비로소 깨닫게 되지요. 바로 옆에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말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든든한 존재는 화려한 성공도 정말 많은 재산도 아닙니다. 바로 나의 삶을 이해하고 긴 세월을 함께 걸어온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혼자서도 잘 지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혼자서도 즐겁게 지내는 방법은 많습니다. 하지만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함께 밥 한 끼를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은 훨씬 더 따뜻해지고 하루하루가 더욱 풍요로워지지 않을까요?
그러니 여러분 배우자가 곁에 있다면 그 존재를 더욱 소중히 여기세요. 그렇다고 해서 부끄럽게 거창한 표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시기에는 작은 배려, 따뜻한 한마디, 조용히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추억이 되고 결국 노년의 삶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없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내 곁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과 정을 나누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함께 어울리고 서로를 챙기고 마음을 나눌 사람이 곁에 있어야 하지요. 이것은 노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들과 엮이다 보면 피곤하다고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갈등도 생기지만 우리는 이것을 해결하고 함께 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지요. 먼저 우리가 상대에게 기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다가가고 배려해야 합니다. 작은 인사 한마디, 따뜻한 관심이 좋은 관계를 만드는 첫걸음이 되지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 친구 사귀기가 쉽나? 맞습니다. 인간관계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쉽지는 않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가까운 이웃, 친구, 가족들에게 더 자주 연락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노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배우자든, 친구든, 가족이든 나의 삶을 함께 나누고 공감할 사람이 있다면 행복한 노후의 밑거름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당장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부끄럽다면 이 영상의 댓글로 구독자님들에게도 좋은 말을 전해보세요. 이렇게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 앞으로의 인생을 더욱 빛나게 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5번째, 돈이 준비되어 주위에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는 삶이 필요합니다.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느끼셨겠지만 결국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경제적 여유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타인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내 삶을 내 힘으로 꾸려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훌륭하고 존경받는 어른이 어디 있을까요? 물론 돈이 많다고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돈이 부족하면 불편한 일이 많아지는 것이 현실이지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가장 이상적인 삶은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건이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요. 하지만 요즘 시대는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 역시 살아가기 팍팍한 세상이 되었지요.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생활비 부담도 커지다 보니 부모님을 돕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도 매달 용돈을 받다 보면 처음엔 고맙다가도 점점 서로에게 부담이 될 수 있지요. 그런데 만약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노년에 연금이 있거나 적당한 저축을 해두셨거나 경제적으로 자립하실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자식들은 부모님께 용돈을 보내야 한다는 부담감 없이 오히려 마음 편하게 부모님을 찾아뵙고 더 자주 챙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돈이 문제가 되어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지 않으니 마음을 열어놓고 더욱 화목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노년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백만장자가 될 정도로 부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스스로를 책임질 만큼의 경제적 여유는 반드시 필요하지요. 그리고 돈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할 때는 제대로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을 위한 지출, 편안한 생활을 위한 투자, 이런 것들은 노년에는 절대 아끼지 마세요.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돈 걱정이 없어서
행복하다는 말이 있죠. 그렇다면 돈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경제적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노후를 대비한 재정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연금은 노후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니 미리미리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셋째, 의료비 대비 보험을 가입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년에는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보험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필요할 경우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집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주택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경제적 안정이 있으면 내 집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또 거동이 불편하다면 고급 요양원을 선택할 수도 있죠. 이렇게 돈 걱정 없이 지내는 것이야말로 많은 분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노후 생활 아닐까요? 하지만 이때 아무리 돈이 중요해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무리한 투자나 쉽게 돈을 벌려는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누가 이 상품이 좋다더라. 이거 한 번 하면 10억을 벌 수 있다더라. 이런 말들 당연히 귀에 솔깃할 수 있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요즘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가 정말 많습니다. 뉴스를 보면 사기나 투자 실패로 인한 어려움이 자주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평생 힘들게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절대 큰 돈을 한 번에 쉽게 버는 일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급하다고 아무거나 덥석 삼켰다가 체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노년의 시기라면 공격적인 투자보다 신중하고 안전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사실 노년에 존경받고 편안한 삶을 위한 경제적 자립이란 내가 벌어들인 돈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돈이 많든 적든 핵심은 내 삶을 내 힘으로 책임지는 것이죠. 이제부터라도 나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스스로 든든한 어른이 되는 것이야말로 가족들과 주위 사람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인생을 즐기는 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나만의 취미를 갖고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매일이 지루하게 느껴진다면 어떨까요? 매일 반복되는 나날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답답해지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이때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에 몰입하며 시간을 보낸다면 어떨까요? 분명 삶의 재미도 커지고 의미도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사실 누구나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많아집니다. 직장에서도 은퇴하고 자식들도 제 몫을 하며 살고 있으니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이 늘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사람마다 각자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어떤 분들은 집에만 머물며 특별한 활동 없이 하루를 보냅니다. 이렇게 아무런 의미 없이 시간만 때우고 반복되는 생활이 계속되면 금방 지루함이 몰려오고 삶의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사회적인 활동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몸과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야말로 활기찬 노년을 만드는 비결이지요. 그리고 요즘은 방법도 다양합니다. 가까운 취미 모임에 나가보거나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온라인 모임도 활성화되어 있어 SNS를 이용해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노인대학이나 평생교육원에서 새로운 것을 배워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노년 정신전문의사의 말에 따르면 꾸준히 배우고 활동하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도 건강하며 우울감도 훨씬 덜 느낀다고 하지요. 나만의 취미를 갖는 것도 필요합니다. 노년이 되어서 바이올린을 처음 배워 연주하는 분도 있고 그림을 그리거나 꽃을 가꾸는 분들도 계시죠. 노래를 부르거나
글을 쓰거나 여행을 다니는 것도 훌륭한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또는 남이 원하는 것이 아닌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하겠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루 1시간만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마련하고 즐길 수 있는 작은 활동부터 시작해보세요. 80대의 부모님을 둔 50대 자녀의 이야기였는데요. 자식들에게 자주 연락을 하며 일상을 궁금해하던 부모님이 각자 취미를 갖고 나서부터는 연락이 뜸해졌다고도 하십니다. 그런데 신기한 점은 오히려 이렇게 각자의 시간을 갖다 보니 가족 간의 관계가 더 돈독해졌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것을 보면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내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노년에도 취미가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즐길 줄 알고 다른 사람들과도 더 쉽게 어울릴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되고 나의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70대, 80대 이후에도 충분히 즐길 가치가 있죠. 새로운 취미를 찾고 하루하루를 더 활기차고 행복하게 만들어 보세요. 아주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훨씬 더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7번째, 요양원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 나의 거주 형태에 대해 자신만의 가치관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70대, 80대를 맞이하기에 앞서 나의 미래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특히 요양원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지요. 어떤 분들은 요양원에 가는 것이 두렵고 불편할 것 같아 피하고 싶어 하시는 반면 어떤 분들은 오히려 안정적인 환경에서 지내길 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요양원에 가고 싶지 않다면 그 이후의 생활을 더 구체적으로 계획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요양원에 가기 싫다는 생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처럼 자유롭고 편안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을까요? 몇 가지 현실적인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가족과 가까운 곳에서 사는 것입니다. 자녀나 가족들과 멀지 않은 곳에 거주하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정서적인 교류도 활발해집니다. 물론 서로의 생활 방식이 다를 수도 있지만 적절한 거리에서 왕래하며 지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둘째는 친구나 지인과 함께 실버 쉐어하우스 운영해보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하숙집, 기숙사에서 친구들과 함께 살기도 했지만 나이가 들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혼자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하지만 이런 생활 방식을 노년에도 유지해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잘 맞는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면 서로를 의지할 수도 있고 일상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요. 예를 들어 한 집을 함께 빌려 공동 생활을 하거나 역할을 나눠서 서로 도움을 주며 생활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노인 공동체 마을에 입주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노인들을 위한 공동체 마을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이지요. 이런 곳에서는 개인의 집이 있기에 개인 공간을 보장하면서도 필요할 때 이웃과 교류하며 함께 생활할 수 있습니다. 가사나 식사 등을 공동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을 갖춘 곳도 많아 부담을 줄일 수 있지요. 무엇보다 함께 지내면 외로움을 덜 수 있고 서로를 돌봐줄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건강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과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구와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내 삶의 터전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노년을 위한 중요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8번째, 노년에는 조금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멋있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비교하지 않고 평온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존경받는 삶으로 가는 길이 되지요.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여유가 더욱 커지고 삶이 평온해져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많은 분들이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집은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조용할까? 저 친구는 연금도 많고 자식들도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돈이 부족할까? 저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안 될까? 저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왜 이렇게 아픈 곳이 많을까? 이런 비교가 쌓이면 어느새 마음속에 불만이 커지고 짜증이 늘어나며 결국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주위와 비교하는 순간 행복은 사라지게 되지요. 사실 사람의 삶은 각자의 방식대로 흘러갑니다. 한 70대 어르신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삶이 충만하다고 느끼기 시작한 것은 마음을 조금 내려놓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구는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누구는 건강하고 누구는 가족과 가까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나만의 방식으로 삶을 즐기는 것이죠. 혹시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면 그 시간을 온전히 나를 위해 써보는 건 어떨까요? 앞서 말씀드린 취미를 찾아 즐기거나 혼자 유튜브 시청을 하며 배워나가는 것도 좋겠지요. 그런가 하면 은퇴 이후에도 사람들을 만나 사회생활을 이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를 겪은 일본을 보면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소일거리를 하며 삶의 활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꼭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지루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지요. 돈이 많지는 않더라도 지금 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건강이 예전 같지 않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면 됩니다. 결국 행복이란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이죠. 노년의 삶, 그리고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주어진 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노년을 평온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의 현명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타인과 비교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며 살아보세요. 마음을 넓게 가지면 앞으로의 노년 인생은 훨씬 더 평온하고 따뜻해질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